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아시나요? 또라이 질량 보존 법칙이요. 어떤 집단이든지 또라이는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에는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시부모님도 좋으셨고 남편도 항상 제 편이 되어줬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건 바로 남편의 다른 형제 신우였어요. 남편에게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어린 신우가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결혼을 할 때 신우는 갓 20살이 되었죠. 결혼을 할 때 저희는 사실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고 특히나 시댁 상황은 저희 집보다 좋지 않았어요. 다행히 친정집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셨고 저희들 힘을 합쳐 결혼식을 올렸죠. 그래서 예단이나 예물도 하지 않았고 신혼집은 남편이 월세로 살고 있는 곳으로 그냥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신우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결혼 잘 준비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언니한테 얘기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언니랑 오빠 두 분이서 결혼식 준비하신다면서요? 준비할 것도 꽤 많다고 하던데 신경 쓸 일 많아서 바쁘죠?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것저것 보는 안목은 좀 있어서 예물이나 이런 거 고민하면 저 같이 가드릴게요. 언니가 혹시 저한테 해줄 가방 고민하실까봐 제가 리스트 보내놨어요. 그 중에 괜찮은 걸로 해주시면 돼요. 아가씨, 괜찮아요. 저희 예물이랑 예단 이런 거 없이 결혼식만 올릴 거라서요. 결혼식 준비도 다 잘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유롭게 결혼을 하는 건 아니라서요. 아가씨가 보내준 메시지 보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평상시에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가방으로 제가 선물해 줄게요. 대학교 가니까 아가씨도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죠? 아니, 언니. 솔직히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제 친구들은 오빠가 결혼하면 시댁에 명품 가방 하나씩 싹 다 돌린다고 하는데 언니는 별다른 말도 없고 혹시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가족들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하면 예의 없는 거 아시죠? 그래도 언니네 사정 다 생각해가지고 말했던 건데. 엄마도 티는 안 내지만 서운해 하실걸요? 맞아요. 결혼은 양가 가족들이 다 합의해서 예물 예단 이런 거 결정하는 거긴 한데 저희는 이미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모두 다 동의하신 일이라서요. 아가씨 의견 들었으니 저도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자금들 다 합쳐서 쓰고 있어가지고 남편이랑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신우가 보내준 가방 리스트는 거의 1000단위까지 임박한 금액의 고가의 가방이었어요. 리스트를 보고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남편에게 말을 꺼냈고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바로 신우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하고 나갔죠. 당연히 시댁에서는 신우의 행동에 난리가 났고 결국 신우는 부모님과 오빠에게 크게 혼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려서 잘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시댁에 가끔 가서 밥을 먹을 때면 시부모님은 절 무척이나 아껴주셨는데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날도 밥을 먹고 나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 어머님께서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하셨어요. 수진아, 이거 치우는 건 나랑 얘네들이 하면 되니까 너는 그러지 말고 아버지랑 같이 TV 보면서 얘기 좀 하고 있어. 이거 몇 개 되지도 않고 금방 치우니까
너까지 움직일 필요 없어. 아들, 뭐하니? 얼른 일어나서 싱크대로 그릇들 다 옮기고 딸도 얼른 움직이자. 냉장고에 과일 있거든? 그거 언니한테 좀 가져다 주고. 어머님, 괜찮아요. 같이 밥 먹었는데 같이 치워야죠. 저도 같이 치울게요. 그래야 얼른 정리되잖아요. 다 같이 앉아서 과일 먹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앉아서 쉬고 계세요. 오늘 식사도 어머님 혼자서 다 준비하셨잖아요. 아이고, 아니야. 일도 하느라 바빠서 힘든 애가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와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데. 우리 아들이 원래는 주말에 쉰다면서 집에도 잘 안 왔었는데 네 덕분에 아들 얼굴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역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오니까 좋은 일만 있구나. 수진이는 무리하지 말고 앉아있어. 알았지? 딸, 뭐하니? 얼른 일어나서 그릇만 좀 싱크대에 넣어줘. 엄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걸 왜 내가 해? 내가 왜 치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건 며느리가 원래 하는 거야. 엄마 왜 그래? 엄마는 딸을 더 귀중하게 여겨야지. 며느리는 원래 시댁 일하려고 시집 오는 거라고. 엄마도 평생 며느리로 살아봤으니 알 거 아니야. 다 이런 거 하려고 결혼하는 거야. 아유, 됐어. 너는 언제 철들래? 내가 너 같은 여자 만날까봐 결혼 안 하려고 한 거야. 아냐? 너는 어떻게 집 없게 모르냐? 그리고 여기가 네 집인데 당연히 네가 집안일을 해야지. 너야말로 양심 없어.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설거지 빨래 청소를 한 번은 안 하냐? 네가 여기서 네 치다거리 당연하게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건 생각 안 하냐? 신우를 제외하고 다른 시댁 식구들, 남편 모두 저를 항상 위해주고 배려를 해줬는데 그게 더 안 입고 왔는지 신우는 제 길을 잡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죠. 그럴 때마다 저보다 먼저 나서서 신우를 혼내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는 나서서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신우의 개념 없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아끼고 아껴 돈을 모아 좋은 가방을 하나 사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엄청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날에만 가끔씩 들고 다녔었거든요. 주말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쓰려고 했는데 아무리 집을 뒤져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한숨을 쉬더니만 신우일 것 같다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신우가 남편에게 노트북을 빌려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잠깐 방에 들어가서 찾는 사이에 갑자기 동생이 갔다면서 그때 가지고 간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전 설마 그랬을 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제 연락을 받고서는 바로 신우를 찾으러 갔더라고요. 조금 있다 남편이 신우를 데리고 왔는데 바로 도착을 하자마자 저에게 미안하다며 울며 불며 사과를 했죠. 그렇지만 그건 연기에 불과했고 조금 있다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물어봐도 될걸. 왜 오빠한테 말해가지고. 그러게. 결혼하면서 가방 하나 저에게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저한테 좀 잘해줬으면 제가 그걸 썼겠어요? 어린 동생 오죽 가방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야지. 제가 아가씨가 가지고 갔는지 안 가지고 갔는지 어떻게 알고 아가씨한테 물어봐요. 당연히 오늘 집에 있었던 건 남편이니까 남편한테 물어본 거죠. 그리고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건 말이나 돼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말 한마디라도 빌려달라고라도 부탁했으면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제 물건이라는 거 알면서도 가지고 간 거잖아요. 어머, 언니 저한테 지금 화내신 거예요? 아까 오빠 앞에서는 그만하라면서 착한 척 하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화내면서 말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언니 진짜 소름 돋네요. 가방도 비싼 것도 아니더구만. 고작 이거 가지고 화내는 게 어디 있어요? 언니 때문에 지금 오빠랑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알아요? 저 진짜 집에서 쫓겨나면 이거 다 언니 책임이에요. 신우는 어처구니 없게도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따져 물었죠. 남편은 자기가 너무 안일했었다면서 애초에 신우를 집으로 들이는 게 아니었다며 집 비밀번호도 싹 다 바꾸고 자기가 사고 싶었던 게임기를 사려고 모아두었던 돈으로 저에게 새 가방을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너무나 미안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잘못한 건 신우인데 신우만 피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죠. 신우는 성인이 되고 나서 정말 망나니처럼 놀고 다녔고 음주가무도 좋아해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러 나가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오는 날이 많았죠. 시부모님께서는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다 빠질 정도셨는데 경찰서에서 길거리 만취 상태로 발견돼서 연락 온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우를 되도록 안 보려고 했지만 시댁에 갈 때면 어쩔 수 없이 봐야 할 때도 있었어요. 신년에 시댁에서 다들 덕담 한마디 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호야, 이제 너도 성인이니까 학교도 제대로 다니고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넉넉해서 네 뒷바라지 끝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니.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졸업하고 취업도 생각을 해야지. 엄마 아빠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날 끝까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져? 그렇게 낳아놓고 나면 땡이야? 가난하니까 엄마 아빠 덕보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그리고 나만큼 착실하게 집에 오는 애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내 친구들은 다 술 마시면서 사고도 치고 그러는데 나는 사고 친 것도 없잖아. 그냥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놀고 먹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평생 그런데? 야,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너 어릴 때부터 해달라는 거 끝까지 떼쓰고 고집 부려가지고 엄마 아빠 등골 휘게 해놓고서는 뭘 책임을 안 줬다는 거야. 지금까지 널 걷어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한테는 감사하다고 절해야 할 판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넌 진짜 정신 좀 차려야 돼. 세상이 다 네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 같냐? 너 그러다가 진짜 큰 코 다쳐. 참나. 꼴에 옷바랍시고 그따위 말이나 하냐? 그런 오빠는 그렇게 잘나가지고 월세나 살고 있는 거냐고. 나한테 여기서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거든? 아유, 이게? 우리가 왜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너는 진짜 정신을 차리려야 차릴 수가 없어, 정말. 엄마, 아빠도 얘 걸 보셨죠? 얘 절대로 정신 못 차리니까 당장 내쫓든지 하세요. 안 그러면 나 얘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이 집에 올 일 없을 테니까. 사실 저희가 월세에 그대로 살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 신우가 크게 사고를 쳤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았던 돈을 사고 수습하느라 다 썼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신우가 그런 말을 하니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집으로 와버렸고 시부모님도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성하셨지만 신우는 꿋꿋이 시댁에서 버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신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하셨어요.
그런 아나무인 신우가 겨우겨우 졸업을 하고 나서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술도 한순간에 끊고 운동도 꾸준히 다니면서 자기 관리를 했죠. 더 이상 사고도 치지 않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에게도 나긋나긋하게 대하더라고요. 모두들 신우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생각을 했고 신우가 얼굴도 예쁘장하고 키도 크고 늘씬해서 조금만 운동을 해도 마치 연예인처럼 보이더라고요. 공부도 한다면서 도서관도 다니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랑감이라며 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신우 남편은 의사였고 신우와는 10살 넘게 차이가 났어요. 신우랑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다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며 인사를 왔을 때 저희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신우 남편은 신우랑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며 어떻게든 결혼을 할 거라고 말을 꺼냈지만 처음에는 신우 남편 쪽에서 반대가 정말 심하셨어요. 그쪽에서는 연을 끊자고까지 말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신우 남편이 어떻게 가족들을 설득했는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신우 남편이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는 말을 듣고선 의아했는데 상견례를 하는 날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어요. 신우는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세상 이렇게 조신하고 참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의범절이 깍듯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지호가 어리기도 하고 우리 애도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라 결혼에 대해서도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사진을 먼저 봤을 때는 화려하게 생겨서 우리 아들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이 정말 많이 설득해서 만나봤더니 요즘 애들과는 다르게 예의가 바르고 참한 아가씨였네요. 저희가 반대했다는 걸 들으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하고 착한 친구를 제가 외모만 보고선 판단했던 것 같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저희 딸을 이렇게 잘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사실 저희 쪽에서도 우려가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딸이 어리기도 하고 아직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말이에요. 저희가 잘 가르치고 알려줬어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저 역시 시집 올 때 밥 한 번 할 줄 몰랐는걸요.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호 양이 저희 아들에게 도시락을 싸준 걸 제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아들을 만나서 같이 먹게 되었는데 음식 솜씨도 훌륭하고 평소 아들한테 대하는 태도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봤을 때에도 올바른 친구라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참한 따님을 일찍 시집 보내시니 서운하시겠어요. 아니요. 서운하기는요. 저희 딸이 오히려 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죠. 사실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더 놀랬습니다. 결혼 준비도 사돈께서 다 이미 준비를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걱정도 많았고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통해서 저희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결혼이야 조금 여유로운 쪽에서 더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만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혹여나 폐를 끼칠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잘 배우고 익힐게요. 어머님께서도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배우는 마음으로 제가 잘할게요. 상견례를 하는 내내 신우는 양가 부모님을 살뜰하게 챙겼고 신우 남편에게도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서 저와 남편을 놀라게 했어요.
정말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신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죠. 남편이 놀라 신우에게 연락하니 신우가 자기는 이제 정신을 차렸다면서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들 다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했어요. 상견례 뒤로도 신우는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저에게도 잘해줬고 그래서 전 정말로 정신이 차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신우의 결혼식 날 피로연을 할 때 친정엄마가 축하를 해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우 남편을 보고선 깜짝 놀라셨죠. 신우 남편 또한 저희 엄마를 보고선 엄청 놀라 있어요. 어머, 장 원장님 아들 지우? 지우 맞지? 아유, 웬일이야. 결혼한다고 했던 사람이 장 원장님 아들이었어? 세상에, 정말 세상 좁네. 어떻게 잘 지냈니? 장 원장님은 어디 계시니?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우리 거의 10년 만이지? 그때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벌써 어떻게 졸업해서 결혼까지 해? 정말 신기하다. 우리 딸 신우랑 결혼한다고 했던 의사 선생님이 지우 너였구나. 아주머니? 와,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연락 한번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저도 대학 졸업하고 정신이 없었네요.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아주머니랑 저랑 진짜 인연인가 봐요. 그때 그만두시고서는 이사 가셨다고 하셔서 아쉬웠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정말 반가워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상견례 때 뵙고 나서 어디서 뵌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아주머니 따님이셨구나. 엄마, 뭐야? 장 원장님? 엄마 예전에 도우미로 일했다는 그 의사집 거기 말하는 거야? 와, 진짜 세상 좁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엄마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장 원장님 댁에서 일하면서 엄마가 선물도 많이 받아오고 그랬는데. 맞아. 어머, 5살 꼬마일 때부터 내가 장 원장님 댁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수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겠구나. 하긴 학교도 서로 달랐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다. 사모님이랑 원장님 어디 계셔? 가서 내가 인사 좀 드려야 되겠네. 알고 봤더니 친정엄마가 예전에 가정집 파출부로 일을 하러 갔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신우 남편네였던 거였어요. 엄마는 바로 인사를 하러 갔고 사돈댁에선 정말 반가워하셨죠.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걸 아시고서는 사돈댁에서는 저를 엄청 챙겨주셨고 따로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결혼식에서 하하호호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걸 보게 된 신우는 식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왔고 어떻게 친한 건지 꼬치꼬치 다 캐물었죠. 그날의 에피소드는 그렇게 끝이 난 줄만 알았어요. 우연히 신우 부부의 신혼집은 저희 신혼집 같은 건물 30층 펜트하우스가 되었어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 서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신우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댁에 가시는 길이세요? 아주머니는 잘 지내고 계시나요? 결혼식 끝나고 인사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가셨는지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와이프 통해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 달라고 말하곤 있는데 와이프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아주머니랑 같이 식사하세요. 제가 진짜 아주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그 한우는 잘 받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엄청 신경 써서 보내긴 했는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프한테 아주머니 연락처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깜빡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한우요? 언제 보내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보내신 거예요? 아, 저희 집 이사 가가지고 혹시 전 주소로 보내신 거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가 그때 일 그만두시고 바로 이사를 갔거든요. 아시는 주소가 그쪽일 것 같은데 제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닌데. 저희 와이프 통해서 형님 댁에 전달해달라고 해서 저번 주에 보냈거든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이상하다. 와이프가 바로 보냈다고 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제가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안 그래도 형님이 바쁘시다면서 식사 자리도 마련 못하고 아쉬웠었는데 조만간 같이 한번 봬요. 신우 남편은 저희 집으로 한우 세트를 보냈다고 했지만 집으로 왔던 한우 세트는 아무것도 없었죠.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신우가 중간에 가로챈 거였어요. 신우는 시치미를 떼고 신우 남편에게 제가 거절을 했다고 했지만 애초에 신우 남편은 저를 만나서 처음부터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신우의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었고 나중에 신우와 신우 남편이 와서 사과를 하고 한우 세트를 같이 들고 왔지만 전 이때부터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신우 남편 쪽에서 엄마에게 보내드리는 선물들이 종종 있었어요. 엄마에게 여쭤보니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집에 가서 가사일을 했었고 신우 남편을 거의 전담해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사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사모님 건강식, 보양식도 엄마가 직접 다 해드렸다고 하셨어요. 그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사일을 하시면서 엄마를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시면서 그만두셨던 거였거든요. 신우 결혼으로 만나게 되고 나서는 사돈댁에서는 저희 엄마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고 따로 식사 자리도 마련해 주시기도 했는데 같이 참석했던 신우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언젠가부터 엄마가 집에 잘 안 계시기 시작하셨어요.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집 근처에 가서 전화를 하면 바쁘다며 일한다고 얼른 전화를 끊으셨죠. 어느 날 낮에 몸이 안 좋아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엄마를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엄마! 엄마, 왜 여기 건물에서 나와? 일한다는 데가 이 건물이었어? 엄마, 무리하지 말고 쉬라니까. 이렇게 무리하다가 엄마 몸 다 상해. 안 그래도 요새 몸살 난 것 같다고 해서 엄마랑 같이 밥이나 먹을까 했더니만. 오늘은 여기 어디 가서 일한 거야? 청소일 한 거야? 요즘은 가정집에서도 가서 청소일 하는 거야? 아니야. 네 신우네 있지? 거기 좀 잠깐 갔다 왔어. 저번에 지우랑 만났을 때 내가 해준 반찬들 먹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몇 가지 해서 갖다 주고 왔어. 아니 근데 갔는데 집이 좀 엉망이더라고. 물어보니까 요새 정신없고 몸도 아파서 청소 못했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길래 좀 도와줬지 뭐. 우리가 받은 것도 있고 겸사겸사 도와준 거지 뭐. 엄마, 뭐 식사 한 번 한 거 가지고 받은 게 있다고 그래. 그리고 엄마가 그 집 식모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남남인데 무슨 거기 가서 청소까지 해줘. 안 그래도 신우 보니까 엄마가 자기 남편 가족들이랑 친한 것 같으니까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니만 왜 엄마까지 시켜서 청소하라고 한대? 웃긴다 정말. 엄마도 이제 거기 가지 마. 신우가 오라고 한 건 아니지? 아니, 저번에 지우가 그렇게 말하길래 신우도 전화 와서 한번 물어봤던 거야.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너도 알잖아. 지우는 진짜 내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말이야. 그때 나 그만둘 때도 얼마나 아쉬워하고 울었다고. 평생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신기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너도 너무 그러지 마. 엄마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말하셨지만 찜찜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엄마에게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을 꺼냈죠. 그래도 어릴 적부터 오래 봐왔던 신우 남편이 먹고 싶다는 반찬을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계속 말릴 수는 없었어요. 엄마는 그 뒤로도 자주 우리 건물에 오셨고 그럴 때마다 겸사겸사 저희 집에도 들리시곤 했어요. 사건이 발생하던 그날은 제가 연차를 썼던 날이었고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같이 밥을 먹으려고 찾아오셨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엄마랑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신우는 교활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그 집 식모일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맙니? 내가 그거 고마워서 그 집 챙겨주려고 하는 거지. 너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나는 사모님, 원장님 보고서 하는 일이니까. 뭘 그렇게 챙겨줬다고 그래. 사모님, 원장님께는 감사한 건 맞지만 그러면 엄마는 사모님이랑 잘 지내야지. 왜 신우 집에 가서 그러고 있냐고. 신우가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뭘 안 챙겨주긴 안 챙겨줘. 듣다 보니까 거의 네 신우가 그 집 살림이며 월급 관리며 다 하더구만. 매주마다 너희 집에 한우고기 사다 보내고 상품권도 보내고 이것저것 다 챙겨준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그 집에서 오래 일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주는 집이 어디 있니? 난 너무 고맙더라. 나는 너희한테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서 음식 해줄 수 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 신우가 우리 집에 뭐 챙겨준 거 하나도 없어. 아, 결혼식 때 엄마랑 나한테 상품권 줬던 거랑 저번에 같이 식사했던 거 그거 말고는 뭐 받은 거 하나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가 신우 남편 개인적으로 챙기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아니야. 네 신우가 이것저것 다 너한테 가져다 주고 있다면서 말하던데. 아니었어? 아닌데. 지우도 너희 편으로 고기 보냈다면서 하던데. 너희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너희가 하도 바빠가지고 그런가 별말이 없었다면서 말하길래 나야말로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어. 아, 신우 그 교활한 게 또 그 짓거리 했네. 엄마, 당장 거기 가는 거 그만둬. 내가 그 교활한 거 머리카락 다 뽑아 놓을 테니까. 이게 정말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지금까지 그딴 짓거리를 해? 내가 가만두나 봐라. 전 당장 신우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겨우 저를 뜯어 말리셨죠. 그래도 신우 남편은 모르는 것 같다면서 사실을 알면 마음이 쓰일 것 같다면서 엄마는 자신이 다시는 가지 않을 테니 그냥 모른 척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전 한 번만 더 그런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나 신우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가 저희 집에 왔다는 걸 알자마자 신우는 아줌마 겉절이에서 갖고 올라와요 라며 말을 하는 게 들려왔죠. 엄마는 그 통화 소리를 듣고선 더 이상 참지 못하시겠다며 신우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야, 바쁘니? 아니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사실 오늘 알게 된 건데 우리 딸이 네 와이프한테서 뭘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이니?
나는 그래도 그동안 지우가 우리 딸도 잘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에 너희 집 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왔던 거거든. 근데 오늘 여기 왔다는 거 알자마자 네 와이프가 나보고 겉절이에서 가지고 올라오라는데, 아, 내가 앞으로는 너희 집에는 못 갈 것 같아서 말이야. 네? 아주머니,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에요. 아주머니께는 정말 면목 없네요. 안 그래도 저번에 고기 보내고 나서 형님 마주쳤는데 별말 안 하시길래 설마 또 그랬을까 했었는데 제가 너무 제 와이프를 믿었던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말렸어야 하는 건데. 아니다. 네가 철없는 와이프 데리고 사는 게 더 고생이지. 근데 이거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아무리 너희 집 가정부로 일을 오래 했다곤 하지만 이제는 아니란 거 너도 잘 알지 않니? 내가 널 보고 사모님이며 원장님 보고서는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주머니께 더 죄송하네요. 와이프가 아주머니 낮에 와서 반찬만 주시고 가셨다고 하시길래 정말 그러신 줄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우 남편은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처음 엄마는 말 그대로 선의로 반찬을 해줬었는데 그걸 빌매로 신우는 엄마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청소며 빨래며 반찬이며 저희 집에 무언가를 해준다는 대가로 시켰던 것이었어요. 신우는 그 길로 신혼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신우 남편은 신우와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 난리가 났는데도 신우는 반성도 안 하고 오히려 저에게 따지면서 전화를 했어요. 언니,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솔직히 그동안 시댁 가사 도우미 했던 사람인데 그 아들 집에서 좀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요? 사돈이고 자시고 그 전에 우리 시댁 가사 도우미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킨 거잖아요. 뭐? 어려서 개념이 없나 보다 하고 지금껏 봐줬더니만 뭐가 어쩌고 저째? 엄마가 원장님 집에서 가사 도우미 했던 거지. 니네 집 가사 도우미냐? 이게 개념을 밥 말아 처먹었나? 너 어디야? 그렇게 떳떳하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얘기해봐. 지금껏 우리 엄마 개고생 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따위 생각을 해?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줌마도 우리 남편 보고서 오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게 불편했으면 처음부터 싫다, 안 오겠다 하면 되지. 이거 다 언니랑 아줌마랑 머리 써서 저 쫓겨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남편이 왜 갑자기 저러겠어요? 이거 다 언니 탓이에요. 책임지세요. 남편은 신우가 저에게 따지는 말을 듣고서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 모든 사실을 얘기했죠. 시부모님께서는 경악하셨고 신우는 시댁에서마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신우는 부잣집에 시집 가더니만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온갖 곳에서 갑질이 장난 아니었던 거죠. 신우 신랑 병원에도 찾아가서 간호사 보고 꼬리치지 말라고 화를 내는 바람에 그만두겠다던 간호사들이 10명이 넘은 상황이었어요. 신우 남편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신우의 민낯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거랍니다. 신우는 정신 못 차리고 이혼은 못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문자며 전화며 갑질한 게 다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죠. 여기에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재산 분할을 반반 해달라고 주장했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동안 기여한 바가 없으니 신우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패소를 했으니 신우는 소송비 남편 것까지 다 부담하게 되었고 그렇게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어요. 부잣집에 시집 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갑질이 장난 아니었는지 주변 지인들에게도 모두 외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의 부모님들도 저희 엄마를 찾아와 사과를 하셨고 그렇게 상황은 풀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신우는 계속해서 도와달라며 시부모님과 남편,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모두 차단한 상태예요. 남편이 알아보니 시골에서 겨우겨우 일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남편은 정신 차려도 평생 얼굴도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직 용서할 마음은 없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는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도 이제 60을 바라볼 나이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니 앞으로 저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몰라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세월이 20년이나 흘렀고 저에게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지만 저는 초혼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10살 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때 당시 제 딸은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했지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엄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엄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저는 불면 날아갈세라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면서 키웠었어요.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들도 덜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른인 제가 언제나 배려하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흘러버리게 된 거였죠. 그런데 제 딸이 어렸을 때는 새엄마라는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가까이 갈 수 없는 벽 같은 게 생기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지만 딱히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분명 저를 부를 때는 엄마라곤 하는데 껍데기만 엄마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의 가정부인 것 마냥 가사를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집에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었어요. 저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지만 딸은 항상 거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답답해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접근을 시도하려 해도 딸은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니던 옛날이 그리웠었죠. 항상 참아왔고 기다려주며 뭐든 들어주려 했던 제가 결국 폭발하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딸에게 터뜨리게 되면서 위태로웠던 가정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딸이 왜 그동안 저에게 벽을 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어렸을 때처럼 따르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기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하면서 따라다닌 거죠. 이제는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기댈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줌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정도면 고맙게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예전부터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네. 나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 나는 너를 정말 내 친딸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너는 나에 대해 진심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아무 문제 없어요. 그저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조금도 기대하지 마세요. 딸은 저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제 딸에게 진심을 봤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한마디에 그동안 딸과 행복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집에 있는 게 싫었는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홀로 남겨진 집에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딸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첩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모두에게 불행이라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친딸이 아닌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 어쩔 수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교수라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야?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온 세월이 20년이야. 그럼 서로 모르는 게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좋게 해결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잖아. 내가 교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줘야 하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 문제는 내가 아닌 당신과 지영이가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 당신 말 잘했다. 20년 함께 살아왔으면서 아직까지 지영이 성격을 몰라? 벌써 30살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문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까지 나는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 뭐든 다 해줬고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고 생각해. 화 한 번 안 내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면서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모든 걸 희생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봤자 어차피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친엄마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때 나랑 결혼했을 때 지영이가 신생아도 아니고 10살이나 됐었다고. 벌써 알 거 다 아는 나이였는데 당신을 엄마라고 받아들이고 산다는 게 이상한 거지. 쓸데없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듯 살면 되는 거야. 나중에 마음을 열겠지.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힘들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 도와줄 수 있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지영이 성격 뻔히 알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남편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며 그만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길래 많이 당황스러웠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친아빠인 남편이 저 대신 대화를 해본다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그런 태도가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고, 그때부터 남편과도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 얻지 못한 채 서로 침묵하며 지내는 게 일상이 되었고, 딸은 저를 대할 때와 다르게 남편과는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지내면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에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늦은 저녁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과 결혼했을 때 다른 거 하나 안 바라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행복한 날들만 상상했었는데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탈을 하고 싶었는지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런 제가 걱정됐는지 며칠 전화 와서 집에 들어오라고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전화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맴돌았던 것도 딸이 전화는 아니더라도 문자 한 통은 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시도한 건데 정작 딸은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없던 시간 동안에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저 하나 없다고 관리가 안 되는 집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왔고 밀려있는 집안일들을 하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과 딸이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둘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서로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들어오길래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서운한 마음에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둘은 아주 살판 났나 봐. 집안 꼴은 이게 뭐야? 지영이 너는 어디를 들어가? 엄마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니? 내가 너를 예의 없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른 앞에서 뭐 하는 태도야? 내가 그렇게 들어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도 오지 않더니 뭘 잘했다고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야? 당신 없는 동안 집안 꼴을 봐봐.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야? 다 당신이 혼자 자초한 거잖아. 내가 얘기했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당신이 계속 삐딱하게 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몰라? 우리는 저녁 먹고 들어왔으니까 당신 혼자 차려 먹어. 미리 전화 한 통이라도 줬으면 밖에서 같이 먹기라도 했었을 거 아냐? 제발 생각 좀 하고 움직이면 안 될까? 그리고 지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가뜩이나 사이 안 좋다면서 더 안 좋아질 거야? 제발 하루라도 조용하게 좀 살자. 집에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지영이가 남자 하나 집으로 데려올 거야.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나 봐. 그런데 그때도 얼굴 붉히는 모습 보여줄 거야. 자식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가오는 법이야. 결혼?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한 적 없었는데 주말에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고? 지영아, 방문 좀 열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니까. 방으로 들어가 버린 딸과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저에게 주말에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겠다며 알아서 음식 준비해달라고 얘기한 뒤 잘 거라며 더 이상 저와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죠. 도대체 저는 이 집안의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남편과 딸이 저를 대하는 건 그냥 가정부로밖에 안 보였네요.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통보만 하는 딸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방문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저에게 온갖 인상을 쓰며 짜증 섞인 말투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는 나를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 그저 집안에 가정부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좋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싫다는데 뭐 문제 있어요? 제 친엄마도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끔찍해요. 저를 낳아주신 것도 아니면서 엄마 역할 하려는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는다고요. 제가 그래도 엄마라고 말해주는 건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더 넘어올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랑 나는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언제까지 제가 다가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 데려올 거니까 엄마는 그냥 음식만 준비해주고 자리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 붙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계세요. 엄마는 말 그대로 엄마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더 할 말 없으시죠? 그럼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딸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더 이상 저를 엄마라고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아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가슴 아파하는 제가 꼴보기 싫은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확실하게 딸의 마음을 알게 된 저도 더 이상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일단 손님이 오는 거니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주기로 했었죠. 그렇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음식을 준비했고 딸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터라 따로 질문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찢어버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죠. 아줌마, 앞에 음식 비어져 있는데 빨리 좀 채워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아줌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얘기한 거야? 지영아,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아줌마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를 여태껏까지 키워주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엄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새아줌마? 뭘 그렇게 놀라신 듯 쳐다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선우 씨, 내가 얘기했었지? 우리 아빠 좋다고 쫓아다니셔서 결국 결혼하셨다고.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는지 지금까지 옛 추억에 빠져 사신다니까. 아줌마, 제 말 안 들려요? 음식 채워달라니까요. 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었어요.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 앞에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주려 했지만 이미 딸과 저는 더 이상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비어져 있던 접시에 음식을 덜어준 뒤 저 혼자 방으로 들어와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었다면 저도 모르게 딸의 뺨에 손이 올라갔을 테고 더 큰 일이 벌어졌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방에서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시간을 후회하면서 화를 억누르고 있는데 주방에서는 서로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방에까지 새어 들어왔네요. 내 친딸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오면서 크게 바라는 것 없이 20년의 세월을 버티며 살아왔는데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무료 봉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참 동안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낸 딸과 남편은 그 남자에게 서둘러 결혼하길 원했고 저 빼고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배웅까지 해주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가 집 밖을 나가자마자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이가 나한테 하는 말 들었으면서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 거 아냐?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랐는데 그 자리에서 내 딸의 얼굴에 손이라도 올려 붙여야 됐다는 거야? 내 딸이 아무리 상처되는 말을 했어도 그냥 좋게 웃어 넘기면 되는 거지. 내가 당신이었으면 그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주는 모습 보여줬을걸? 어찌됐든 새 아줌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내 딸한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새 아줌마나 새 엄마나 똑같은 말인데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여? 일단 당신이 우리 집안의 엄마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당신은 끝까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지?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이혼하길 바라는 거냐고? 지금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해?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도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원래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상처되는 말 주고받기도 했다가 나중엔 다시 용서하고 사는 게 가족이지. 이런 걸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요즘 뭐만 하면 얼굴 붉히고 화를 내니까 내가 다 숨이 막힌다고. 오늘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남편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분명 딸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저를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더 이상 이 집에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겼고 남편에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관계가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더 악화만 되어가는데 저 혼자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만하길 원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딸에게 좋게 얘기해 보겠다며 갈라서는 건 또 싫다고 매달리길래 그 모습이 더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그동안 살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당연히 잃을 것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병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건 저를 위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거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한 뒤에 남편에게 결국 이혼 서류를 건네며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온다며 이혼 서류를 받지 않으려 하길래 집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소파 쿠션 밑에 무언가 반짝이는 종이 하나가 보이길래 제가 보면 안 될 걸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편을 밀친 뒤
쿠션 밑에 있는 종이를 꺼내든 순간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은 제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청첩장에 적혀있는 이 이름 뭐야? 왜 당신 이름만 들어가 있고 내 이름은 빠져 있는 건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냐고? 어떻게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당신 전처가 청첩장에 이름을 박아놨냐고. 언제부터야? 당신 나 몰래 전처 만나고 있었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영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것뿐이라고. 친엄마가 결혼식에 참석하길 원한다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 지영이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한 번뿐인 결혼식에 친엄마가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는데 단칼에 거절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하도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준 것뿐이야. 나는 끝까지 반대했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당신 옆자리에 내가 아닌 전처를 앉히겠다는 거네. 20년간 당신 아내로 살아온 나는 그동안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야? 끝까지 가보겠다는 건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지영이 어딨어?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전해. 그렇잖아도 아빠가 전화해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청첩장에 뭐 문제라도 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너희 친엄마보다 너를 키워준 시간이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키워준 엄마보다 결국 낳아준 엄마라는 거니? 그래서 청첩장에 내 이름이 아니라 친엄마의 이름을 넣은 거고? 너는 정말 나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해 준 적이 없는 거구나? 너 마음 이걸로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 두 번 다시 엮이지 말자. 나도 더 이상 너를 찾지 않고 살 테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은 와 주셔야죠. 20년간 엄마 딸로 살아왔었는데 멀리에서 지켜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축의금은 잊지 마시고요. 식사도 하고 가세요. 꽤 비싼 음식들이라 버려지면 아깝잖아요. 엄마도 인원수에 포함은 시켰어요. 더는 남편과 딸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청첩장에 박혀있던 전처의 이름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건데 딸과 남편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주었죠. 그날이요, 남편과 저는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도 참아왔던 만큼 남편과 딸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결혼식 날 참석하게 되었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전처가 남편 옆에서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주시하며 보고 있다가 예식 5분 전에 퀵 배달이 도착했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전달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딸의 비명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지면서 딸은 신부 대기실 문을 박차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길래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길래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딸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저도 딸과 남편을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얘기했지?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분명 몇 번이나 경고했었는데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 그런데 나는 너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니?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저한테 그 건물은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처분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요. 제가 그 건물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 건물을 왜 처분하신다는 건데? 당신이 거기에 병원을 크게 개원할 수 있게 해준다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 조건 때문에 결혼 허락해 주신 건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어쩌자는 거야? 거기 위치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아직 처분된 거 아니니까 기다려 보라고. 내가 다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냥 친엄마랑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과 함께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버릇없이 행동한 건 전부 다 저희 친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요. 친엄마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아빠를 꼬셔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으니 제가 복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기에 여태까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했던 것 뿐이에요. 저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다고요. 그게 가정의 평화가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한 번이라도 그런 일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 없었잖아. 여태 내 친자식도 안 낳고 너와 차별할까봐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희생해서 키웠건만 고작 돌아오는 게 이런 거니? 너가 내게 솔직히만 털어놨어도 금방 오해가 풀렸을 것을. 은혜도 모르는 것.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미안하지만 변명은 이미 늦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건 전부 다 회수해 가도록 하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능력도 없는 교수직 너희 아빠 꼬시려 했겠니? 너희 아빠가 나를 밤낮 가리지 않고 쫓아다녀서 받아준 거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너나 너희 아빠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전부 다 회수해 간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니? 네가 그토록 원하는 친엄마랑 너희 아빠랑 오순도순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렴. 딸은 저에게 애원하며 주기로 했던 건물은 줘야 한다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신랑 측에선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며 파투를 냈고,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친모가 뒤에서 이간질시켜 문제가 커진 거라고 딸이 화를 내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중요한 상가와 건물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걸 그동안 깜빡 잊고 살았다면서 용서를 구하며 제가 결혼식에 자리를 빛내달라고 옆에 있던 친모를 남편은 강하게 밀쳤습니다. 그렇게 되자 친모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남편이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된 건 전처의 바람 때문이었는데 그 자리에 전처와 살림을 차린 남자도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지 남편과 전처가 서로 뒤엉켜 있자
전초의 남자가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면서 결혼식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지만 제가 20년 동안 힘들게 이끌어왔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으로 낳았던 제 딸은 의사가 된 남자와 함께 살고 싶다며 건물을 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애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죠. 친모의 말만 듣고 움직인 것도 한심하지만 저와 마음을 터놓고 제대로 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본인들이 선택한 삶 어쩌겠어요. 후회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제 삶을 위해 남은 인생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 떠나신 부모님께서 뒤늦게 남겨주신 재산으로 저를 좀 더 가꿔야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실 텐데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